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반떼 CN7의 페이스리프트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중요한 거, 기본형 모델은 100만원, 인스퍼레이션은 한 150만원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뭐 200만원이 오를 거다, 300만원이 오를 거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괜찮은 가격 인상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행이 아니라 이렇게 차량의 외관하고 내부를 좀 둘러보는 그런 자리니까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됐는지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CN7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가 이렇게까지 쭉 위로 올라왔어 가지고 이 보닛 파팅 라인 쪽하고 같이 물려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구성을 했었는데, 최근에 현대차들 같은 경우에 이 심리스 호라이즌이라는 라이팅을 쓰고 있죠. 스팟샷으로밖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심리스 호라이즌을 쓴단 말이에요. 심리스 호라이즌을 쓰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은 DRL을 좀 낮게 설정하고 라이트들을 범퍼 쪽에다가 이식해 놓음으로써 이 보닛이 훨씬 낮아지게끔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최근에 현대차들이 그렇게 좀 보닛을 낮게 좀 공력적으로 보이게끔 디자인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반떼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닛의 파팅 라인까지 올라왔었던 램프를 최대한 밑으로 내렸어요. 이 밑으로 내리면요, 기존의 휀더 형상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 부분에 휀더가 없었잖아요. 부분 변경하면서 보통 이 철판인 휀더 쪽을 그렇게 바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철판이잖아요. 프레스라든가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바꾸자고 금형을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는 이 금형을 아예 새롭게 해가지고 이 휀더 자체를 아예 디자인을 좀 다르게 만들었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빡세게 부분 변경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대차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 아이덴티티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번호판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실제로 앞이 상당히 낮아진 거예요. 전면부의 거의 중앙 부분에 번호판이 있는 거거든요. 아반떼 N이 출시하면은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 기반으로 그러면은 제법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이 그릴의 상단 부분, 이거를 보면서 이쪽이 지금 현재 DRL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같이 발광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거 같이 발광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보시면은 스틸 재질이고요. 이 위아래로는 블랙 하이브로시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래서 심리스 호라이즌의 느낌을 냈지 여기가 발광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밑에 부분에 검은색 몰딩을 좀 두르면서 램프가 오히려 시각적으로 조금 두꺼워 보이는 게 있는데, 램프가 사실상 되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브 타입의 램프가 들어가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깡통 모델서부터 이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상위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방향지 시등을 점등하면 이 부분이 방향지 시등이 되거든요. 이렇게 DRL과 방향지 시등이 같이 역할을 해주는데, 깡통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지 시등이 범퍼 하단 이쪽에 벌브 타입으로 붙는다고 합니다. 판넬 사이가 조금 좁잖아요. 좁고 형상 자체가 조금 날카롭게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차는 괜찮을까라는 걱정은 있는데, 지금 여기 차량이 3대가 전시되어 있는데 단차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평면으로 깎은 현대 엠블럼 이게 들어갔습니다. 일단 전면에서 디자인적으로 바뀐 부분은 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후면부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그런 변화에 비해서 극적인 변화는 없었고, 이 범퍼 뒷부분의 디자인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면부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에 맞춰서 후면부도 기존의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공격적인 인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는 머플러 같은 느낌을 내는 장식이 있었다면은 검은색 몰딩 부분을 범퍼의 반 이상 확 올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간 이 플라스틱인데요, 스틸 느낌의 색상이 좀 보이는 그러한 몰딩을 붙여서 또 윗부분에서 좀 올라와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이게 고성능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머플러라든가 아니면 디퓨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뒷범퍼의 중앙 부분은 조금 이렇게 위로 치켜 올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이 스틸 느낌 나는 몰딩을 통해 가지고 좀 끌어올리고 디퓨저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모양을 4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1.6L에 상당히 평범한 준중형 차인데 상당히 좀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적인 느낌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사판은 일자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라인이 이렇게 위쪽으로도 있고 여기도 라인 있고 이 라인도 있고 가로의 라인이 쭉쭉 지나가니까 차량들이 전반적으로 좀 와이드해 보이는 그러한 느낌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지 시등이라든가 후진등 같은 경우에는 급이 있다 보니까 벌브 타입 그대로 쓰고 있고요. 트렁크 열었을 때도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C필러 쪽에 이렇게 나 있는 쪽창처럼 생긴 이 플라스틱 몰딩 있잖아요. 삼각형, 이런 삼각형의 좀 구조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한 디자인을 약간 본따서 이렇게 패턴이 있는 가니쉬로 좀 마무리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기존에는 그냥 줄이 나 있는 이런 디자인이었어가지고 뭐 오페라 글래스 이런 것도 아니고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조금 저렴해 보인다 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한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전면부, 후면부 디자인, 뭐 측면의 디자인적인 변화는 이 정도고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은 차였다 보니까 최근에 현대차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따라가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크게 변한 게 없더라고요. 기어 노브도 뭐 디자인 거의 비슷한 거 들어갔고, 실내에서 좀 바뀐 거라고 하면은 이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컵홀더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요. 이거는 깊이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돌리면은 좀 낮은 컵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은, 야, 이 정도면은 컵이 아니라 텀블러 넣어도 되겠는데요? 예, 상당히 깊은 그런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색상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게 세이지 그린 컬러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거라고 하고요. 블랙에 기존에 있던 내장재랑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도 그게 막 어색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화이트 톤 느낌 나는 그레이 컬러 인테리어 있잖아요. 그게 사라졌어요. 대신에 이 세이지 그린 컬러랑 베이지 컬러가 추가됐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에 운전석 쪽 가로막는 이 벽 있죠? 이렇게 인테리어를 따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쪽은 지금 세이지 그린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쪽은 그냥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잖아요. 운전자 공간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었던 거, 이거는 기존의 그레이 인테리어랑 좀 동일한 모습 보여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브론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전자만 별도로 색상되어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튀거나 그러지 않고 좀 단아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고급진 느낌을 좀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아마 그 브라운 컬러를 좀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 소재라고 해가지고 다른 차량들 가죽 시트랑 이렇게 만져봤을 때 질감이라든가 쿠션감 이런 거는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아반떼는 없던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동이 꺼져 있어서 안 나오는데 이 방향지 시등 넣으면은 이 뒤쪽에 카메라가 보일 거예요. 뒤쪽 시야가. 근데 뭐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하지만은 저는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2열을 위한 사이드 에어백이 새롭게 추가가 돼서 에어백 8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어백이 추가가 돼가지고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 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페이스리프트의 가격 인상 자체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한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번에 가격 인상폭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정도의 가격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다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아반떼가 현대차에서 살 수 있는 차량 중에서 캐스퍼를 제외하고 제일 저렴한 차량이거든요.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면서 현재까지도 일단은 가장 현대차에서 캐스퍼 다음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차량으로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됐고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1.6L하고 1.6L LPI 일단 이렇게까지 두 개 있는 건 확인했는데 N9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정보를 못 찾았거든요. 두 개 먼저 출시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였고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자동차 소식과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